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과 관련해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대 설립 과정이 적법했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표적감사 논란에 에너지공대와 혁신도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터를 잡고 지난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 공약으로 당시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습니다. 감사원이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와 전남도 등 4곳에 교육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관들은 전남도청에 감사장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를 요청한 곳은 보수단체로 알려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와 신자유연대입니다. 두 단체는 지난해 8월 에너지공대 설립이 적법한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이 적정한지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공대 운영 예산으로 필요한 재원은 모두 8,200억 원으로 이 중 한정과 발전자회사, 정부의 기금 출연 등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지원이 나간 게 적정한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전남도 측에 부영그룹이 골프장 부지 일부를 에너지공대 터로 기부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신입생을 2회밖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소식을 접한 에너지공대 측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대가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인재 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했고, 한전공대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던 신정훈 의원은 표적 감사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짜맞추기 감사는 이미 국민들에게 의해서 이미 또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감사, 그렇게 표적 감사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 설립이 적법했느냐는 감사원의 감사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과 무등산 케이블카 범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케이블카가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관광 랜드마크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2007년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광주에서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텃밭에서부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서 당내 결집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는 단일 대우를, 비명계는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의 현역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이 대표 리더십을 지지하는 신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광주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33.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민심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광주에서 대규모 정권 규탄 대회를 열어 당의 결속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흐름들도 상당수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렇게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그렇게 아직 민주당의 지지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다만 당내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부담입니다. 전남 지역구의 A 의원은 장외 투쟁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대응 방법에 대한 뜻이 모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말 집회에 자율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도 장외 투쟁 동력을 약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광주와 전남 지역 투표율이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광주는 82.6%, 전남은 80.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농수산림조합장은 광주 18명, 전남 130명으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모두 115명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자라는 굴이라고 해서 강굴이라고 불리고요. 또 벚꽃이 필 때 맛이 좋아서 벚굴이라고도 불리는 섬진강 벚굴 채취가 지금 한창인데요. 코로나19로 다쳤던 광양 매화축제도 몇 년 만에 열리면서 주변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섬진강 물길의 끝자락 남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섬진강 하구. 채비를 마친 잠수부가 강물에 뛰어듭니다. 잠수부가 수심 10m 깊이에서 바위에 들러붙은 굴을 손으로 떼어냅니다. 한눈에 봐도 어른 손바닥보다 큰 자연산 굴입니다. 1시간 남짓 작업에 꽉 채워진 그물이 배 위로 올라옵니다. 벚꽃 필 때 가장 맛있다고 해서 벚굴로 불리는 섬진강 벚굴. 지금이 제철입니다. 벚굴이니까 벚꽃 필 때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제철이에요. 왜 도다리 제철이 있댔기 이것도 철이 있습니다. 벚굴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해역에서 자라는데 섬진강 하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바다굴보다 5배 이상 크고 굴 특유의 비린맛이 덜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 구이와 찜, 죽 등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가까이 섬진강 매화축제가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벚굴이 알이 차고 토시타로 맛이 있습니다. 이번 매화축제 행사 기간에 오시면은 지역 봄꽃 축제가 재개되면서 섬진강의 명물 벚굴이 제철을 맞아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영어 강사가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2월 광주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다가 뇌사 판정을 받은 33살 노현지 씨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환자 5명이 이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수년 전 장기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1억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역대 최다인 6,140호로 집계됐습니다. 경영 행태별로는 축산이 40%로 가장 많았고 소득 구간별 분포에서는 1억 이상 2억 미만 농가가 72%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생산비 절감과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고소득 농가가 늘고 있다며 1억 이상 농가의 성공 사례를 신규 취농하는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전파하고 현장 실습교육 강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군 어업인단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남도는 신안어업인과 공존하는 여건을 만들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해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오는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여수시가 저수온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복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내일까지 양식어류 폐사를 신고한 64개 어가를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세부 복구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저수온 특보가 해제된 이후 추가로 물고기 폐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올해 첫 공개 채용 원서를 접수한 결과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GGM은 기술직 29명과 일반직 9명 등 모두 38명을 뽑는 신입사원 공채에 모두 941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25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분야는 생산 및 공정관리로 103대 1을 기록했는데 GGM은 AI 역량평가와 면접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 비엔날레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이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운영되는 홍보관에서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의 대표 작품을 안내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 등 경품 추첨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로 다음 달 6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됩니다. 오전에 나오신다면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부 전남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은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이미 1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은데요. 어제보다 3에서 1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순천과 곡성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영암 20도, 장흥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